자, 오늘부터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방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광학적 방식하고 전기적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이 광학적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입사시키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전자 한 개에 전달돼서 이렇게 트랜지션 되죠. 계속 입사하면 여기 전자들이 많이 펌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옵티컬 펌핑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션 돼서 이제 위에 더 전자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induced absorption, 유도된 흡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대에 전자를 더 많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긴 전자가 비어 있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역전이 되어 있죠. 원래는 여기에 더 많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이렇게 불안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광자가 입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도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쪽에 전자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유도 방출이 더 지배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광자하고 전도되어 있는 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전자가 유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양공과 재결하면서 광자를 하나 내놓게 되죠. 그래서 촉이 여기 입사된 광자 또 재결합하면서 생기는 광자, 그래서 광자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할 때는 광자가 하나였는데 나올 때는 광자가 두 개가 됐다. 그래서 광학적으로 증폭이 됐고 광자가 증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두 광자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파장, 위상, 편광 상태, 방향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하는 그러한 광자들로 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광을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논의할 것은 이런 옵티컬 펌핑이 아니라 바로 전기적인 방식, 일렉트리컬 펌핑이 되겠습니다. 자, 일렉트리컬 펌핑은 여기서는 소스가 빛이었죠. 광자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로 반전부포를 만들고 빛을 방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를 하나 들겠는데 이렇게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의 레이저 다이오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활성층이죠. 굴절률이 작고 밴드갭이 큰 클레드층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빌리 도핑한다 그랬죠. 헤빌리 도핑했기 때문에 페르미준위가 전도대, 가전자대 내에 존재하게 되고, 자, 이렇게 밴드가 휘었기 때문에 이제 전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전자는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서 자, 활성층에 전도대에 전자가 쌓이고, 여기에서는 이쪽이 더 양공의 에너지가 낮죠. 그래서 양공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이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전분포를 만들었습니다. 더 위쪽에 전자가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전분포 상태에서는 이 페르미 에너지의 차, 이 차가 밴드갭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반전분포를 한다. 그런데 옵티컬 방식하고 다른 게 여기에는 이제 자극광이라는 게 없죠. 여기는 계속 자극광을 쏴줬죠. 그래서 광자가 증폭이 됐는데, 자, 여기서는 광자를 이 상태에서는 증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캐비티, 바로 공진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반전분포가 형성된다는 거, 바로 일렉트리컬 방식으로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재결합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유도 방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극광이 없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자연 방출 형태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판테니어스 에미션. 그래서 그 영역은 LED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전류를 더 증가시킵니다. 밴드 기울기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도 양공이 많이 쌓이게 됐죠. 그러면 전자가 비 오듯이 우르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광자도 우르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수위 많은 광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광자들이 이제 공진기를 이용해서 잘 가둡니다. 잘 가두는데 일단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광자들이 서로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위상, 파장, 평광 상태, 방향이 모두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도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식에는 처음부터 유도 방출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적당한 전류값 이전에 그걸 문턱 전류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자연 발광을 먼저 한다.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을 한다. 그 다음에 문턱 전류를 넘어가게 되면 광자가 우르르 나오면서 이제 유도 방출을 하게 된다.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 유도 발광이 아닙니다. 자연 방출광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느 특정 전류값을 넘어가면 이제 유도 방출이 된다. 그때는 광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광자들이 공진기를 이용해서 이제 위상을 일치시키고 빛을 효율적으로 가둬서 이제 증폭 효율을 더 올리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륨 인증 포스파이드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 엣지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를 가지고 발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이라는 것은 레이저 다이오드의 길이, 공진기의 길이가 되고요. 클레드층은 이렇게 굴절률이 낮은 재료를 넣어서 샌드위치 시킵니다. 자, 그러면 레이징이 되려면, 발진이 되려면 다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공진기를 한번 왕복하면 광자가 증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폭되게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분포 반전, population 인버전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역할이 광자를 증폭시키는 거다. 갔다가 돌아오면 광자가 증폭되어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발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공진기로 만듭니다. 이 공진기라는 것은 이 활성층이 되겠는데요. 그 공진기의 길이 L이 되고요. 이 공진기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형성된 빛을 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 딴 데로 새지 않도록 잘 가둬서 이 안에서 계속 왕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왕복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를 적당히 맞춰주면 이 안에 광자들이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위상과 파장이 일치하는 정상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자를 증폭한다. 근데 그것은 분포 반전이 만드는 거고 공진기는 광자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학 효율을 좋게 하고 안정된 모드를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진기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성층이 공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내면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페브리 페롯 공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이고요.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미러를 형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기의 길이는 이 안에서 형성되는 정상파의 반파장의 정수배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은 1, 2, 3, 4, 5 그래서 정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파의 진행 방향과 공진기의 길이 방향이 지금 같죠? 정상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진기의 길이 방향은 이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는 종축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축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뭐 종축 모드 정상파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이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M을 5를 넣으면 반파장이 5개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해당하죠. 요게 반파장입니다. 반파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상파는 하나지만 M의 값에 하나의 정상파가 대응합니다. 그래서 M이 5라는 것은 정상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정상파의 패턴이 어떻게 된다? 반파장이 5개가 들어와 있는 패턴이 된다. 그러면 M이 6인 정상파도 이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파장이 6개가 들어와 있는 정상파도 있고 7개, 3개, 2개, 1개, 10개, 20개, 뭐 45개 무수히 많은 정상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상파들은 다 요 파장이 다르겠죠. M이 바뀌니까 파장도 변합니다. 요 길이는 고정되어 있고 M이 커지니까 파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정상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종축 모드 정상파라 하고 M이 5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M은 정상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상파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광자가 증폭이 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광자가 증폭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폭이 되려면 자, 여기 광자가 1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쭉 진행하다가 여기서 반사가 되겠죠? 그 다시 옵니다. 이때 만약에 8개가 왔다. 그럼 2개를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광학 손실이 이득보다 큽니다. 빛이 오히려 감소했죠. 세기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도 발진을 일으키지 않는다. 레이저 발진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개가 출발해서 돌아왔는데 11개 또는 뭐 15개, 2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광학 이득이 손실보다 커야지만 반드시 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진이 이렇게 이 광자가 증폭되는 것은 이 공진기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분포 반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레이저에서 이 자연 방출과 이 유도 방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작은 전류에서는 자연 방출이 지배적입니다. 자연 방출일 때는 이 분포 반전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포 반전이 아주 작을 때는 자연 방출광이 지배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광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미러에 투과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산란되기도 해서 다시 돌아올 때쯤이면 광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포 반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광자들이 많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실이 이득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유도 발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유도 발진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문턱 전류보다 큰 전류를 흘려주면 우리 전류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이렇게 가다가 문턱 전류 지나면 촥 증가한다 그랬죠? 바로 요 구간부터가 이제 유도 방출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가 우르르 떨어지면서 광자를 우르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개가 형성이 됐는데 갔다가 돌아왔을 때 7개가 된다 해도 광자가 계속 증폭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돌아올 때 15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200개가 되는 겁니다. 1000개가 되고 즉 광학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발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가 증폭되는 것은 분포 반전이 충분히 큰 상태.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분포 반전이 충분히 크면 왕복 후 광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이득이 손실보다 커지게 된다. 바로 이때 레이저가 유도 방출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발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분포 반전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포 반전은 빛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공진기라는 것은 이 안에 빛을 잘 가둔다. 그래서 여기 굴절열 작은 물질로 샌드위치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미러의 반사율을 높여서 빛이 딴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안에 잘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빛들이 길이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상과 파장이 일치하는 정상파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정상파는 여기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된다. 즉 파장이 다른 정상파가 여기에서 많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는 빛을 방출시켜야 되겠죠. 여기 미러의 반사율을 아주 좋게 하면 빛이 밖으로 못 나가죠. 안에서만 계속 왕복하죠. 그래서
빛이 나오는 이 부분을 여기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여기에 반사율을 떨어뜨려서 빛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발진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공진기 내에서 이 정상파들이 몇 개나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정상파들이 그 많은 정상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유도 방출을 일으키는지,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정상파들이 다 발진되는 게 아닙니다. 발진을 할 수 있는 정상파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